새해를 맞아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각자의 경영 전략과 사업 목표를 속속 확정해 가고 있는데요. 2024년의 경영 행보에 유독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바로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지난 2023년 실적 면에서는 참 아쉬운 한 해였죠.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불황으로 지난해 삼성의 반도체 누적 적자는 12조 원을 넘었고요. 작년 1분기에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까지 현대차그룹에 추월당하면서 14년째 지켜온 1등 왕좌를 내줬습니다. 때문에 취임 2년차를 맞는 올해 확실한 실적 반등을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 최근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를 시작으로 2024년 대반전을 위한 새 판을 짜고 있죠. 과감한 선제 투자와 초격차 기술로 반도체, 스마트폰 1등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통해 10년 후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겠다, 이런 각오인데요. 과연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이어 초일류 삼성의 제2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뉴 삼성의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2024년 경영 전략, 위기 돌파 승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삼성에겐 반가운 시그널이 있죠. 바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2024년은 반도체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 이런 분위기를 타고 화끈한 반전 드라마를 쓰겠다는 목표입니다. 일단 메모리 분야에서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현재 HBM은 SK 하이닉스가 초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선두업체로 올라선 상황이죠. 하지만 삼성,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공급 물량을 2.5배 이상 늘리고 고객사에 맞춘 신제품 개발로 판세를 뒤엎겠다는 전략인데요. 파운드리 분야의 전략은 더 공격적입니다. 2030년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에 오르겠다, 이런 목표로 올해도 역대급 투자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사실 반도체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과감한 행보를 보면 선대 이건희 회장이 떠오릅니다. 30여 년 전 이건희 회장의 목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당시 넘사벽 수준이었던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이건희 회장의 선택은 남보다 먼저 전략이었는데요. 기술적 위험 때문에 일본 기업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8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누구보다 먼저 과감히 도입합니다. 모험을 넘어 무모한 결정이다, 이런 반대가 극심했지만 결과는 대성공. 이건희 회장의 결단 덕분에 그의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의 행보, 아버지와 상당히 닮아 보입니다. 바로 이재용 회장이 승부수로 내건 쉘퍼스트 전략인데요. 쉘퍼스트 전략은 수익이 나기도 전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먼저 단행하는 거라서 업계 전문가들조차 이재용 회장의 결단과 배포가 정말 놀랍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만큼 고객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산 능력을 먼저 확신시키고 캐파를 늘린다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삼성은 대형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인텔까지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삼성 역시 의미 있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죠.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통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차세대 EUV 기술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삼성과 ASML은 한국에 공동 연구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려면 차세대 EUV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지난 3년간 수차례 ASML을 찾으며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ASML과의 동맥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이재용 회장, 과연 올해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삼성의 또 다른 주력 사업, 바로 AI입니다. 올해는 삼성, 애플, 구글을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AI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죠. 삼성은 세계 최초의 AI폰 갤럭시 S24를 출시해서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이후 무선 이어폰, 노트북 등 가전기기 전반에 AI 기술을 연결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사실 온 디바이스 AI는 이재용 회장이 뚝심 있게 준비해온 미래 사업입니다. 이미 5년 전 세계적인 AI 석학, 승현준 사장 등을 영입해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는데요. 과연 AI 상용화 원년인 2024년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삼성은 작년 연말 인사에서 대표이사직 속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죠. 바로 미래사업기획단인데요. 10년 후 패러다임을 전환할 새 먹거리를 발굴하는 게 조직의 핵심 목표입니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던 신사업 추진단과 비견되는데요.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사장단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삼성의 수종이 먹고 일본에선 히노키를 잘 키우면 온천탕 목재로 쓰여서 비싼 값을 받는다더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20, 30년 뒤에도 먹고 살 수 있게 삼성만의 흰옥기를 찾아서 미리 수종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던 건데요. 이렇게 해서 꾸려진 신사업 추진단은 이후 태양광, LED, 2차전지, 바이오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발굴했고요. 이 중 2차전지와 바이오는 현재 삼성의 핵심 먹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바이오 사업의 경우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면서 지난해 3분기에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결국 관건은 선대에 버금가는 이재용표 흰옥기를 발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초격차 기술로 또 한 번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느냐가 삼성 미래의 열쇠가 될 텐데요. 이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바로 조직 문화를 아우르는 강력한 혁신인데요. 선대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세계 인류가 되려면 조직의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른바 매기론, 즉 매기와 함께 키운 미꾸라지가 더 건강하다. 적당한 위기의식이 조직의 발전을 이끈다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도 바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무려 14만 대의 무선 전화기를 불태운 애니콜 화형식은 아직도 회자되는 대표적인 일화인데요. 반면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은 조금 다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직의 혁신을 이끌었던 아버지와 달리 이재용 회장은 부드러운 소통을 통한 현장 경영, 동행 경영을 중시하고 있죠. 시대가 바뀐 만큼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은 달라지기 마련이고요. 이재용 회장의 소통 경영이 갖는 장점도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느려졌다, 조직의 생동감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통의 리더십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이재용 회장만의 위기 돌파 리더십, 과연 어떻게 발휘될지 지켜봐야겠죠.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회장님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이 말처럼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지금까지 1등 기업, 왕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로 뛰며 고군분투해왔죠. 특히 취임 당시의 우려와 달리 2차전지, 바이오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토대로 삼성의 성장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한 반도체 초격차, AI 트렌드를 선도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일구겠다는 포부입니다. 2024년 새해, 과연 초일류 삼성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뉴 삼성을 향한 이재용 회장의 행보 함께 지켜봐 주시죠.